네, 그 이번 시간은 이제 그 디프렉션 리얼 샘플 이제 파우더 디프렉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는 우리가 그 브레이크 법칙 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2D 사인 세타는 n 람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뭐 2D 사인 세타 b가 뭐 n 람다 6을 만족을 시키는 만족을 시키는 조건이 되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픽에 의해서 이제 인텐시티가 이제 이렇게 딱 뜨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텐시티가 이제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요 세타 B가 이제 정확하게 맞아야 이제 컨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가 되면서 이렇게 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아주 샤프한 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약간 브로드한 이제 픽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확대해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인텐시티가 이제 크면은 인텐시티가 크고 뭐 이렇게 그 샘플이 그 샘플이 적당하면 이제 이렇게 샤프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실험이니까 어쨌든 픽이 이제 그 델타 펑션으로 한 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브로드하게 이렇게 퍼지는 픽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퍼지는 픽이 뭐 때문에 생겨나냐면,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스트레인하고 이제 크리스탈 사이즈 요 두 개가 이제 이런 그 브로드닝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파우더의 이제 크리스탈 사이즈가 작을수록 디프렉션 패턴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이제 그 봤을 적에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측정은 이제 리얼 레티스가 여기 리얼 레티스가 있다고 하면은 리얼 레티스에서 지금 엑스레이 디프렉션으로 이제 이렇게 디프렉션이 나오면 우리는 그 요 경로차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이제 뭐를 측정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는 레시프로컬 레티스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레시프로컬 레티스를 측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레시프로컬 레티스는 예를 들어서 BI라고 하는 거는 뭐 볼륨분의 뭐 A1 크로스 A1 도트 이제 A2 크로스 A3 이제 이거분의 뭐 BI다 그러면은 이제 뭐 AJ 크로스 AK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는 이제 역수의 관계. 어떤 L이라고 리얼 스페이스에서 L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에 이제 L의 인버스 디멘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프렉션 스팟이 이제 샤프하다는 얘기는 샤프한 거는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큰 거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이제 샘플 사이즈가 이제 이제 작으면은 그 작은 거에 의해서는 이 디프렉션 요 스팟이 이제 브로드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크리스탈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T라고 이제 이게 티크니스입니다. 샘플 이제 티크니스를 이제 T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아토믹 레이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이제 있다고 하면은 레이어 플레인을 이제 0, 1, 2, 3 해가지고 n 플러스 1개 플레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아토믹 플레인이 있다고 이제 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브레이크 앵글을 만족시키는 그 디프렉션 빔이 이제 A로 들어와서 지금 A 플라임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빔들이 이제 패러렐한 빔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 그 디프렉션 앵글을 정확하게 맞는 이제 이런 게 해당되면은 얘랑 요 A랑 요 D랑은 서로 간에 이제 컨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일으키겠죠. 서로 간에 이제 그 브레이크 앵글을 만족을 하면서 이제 평행하게 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빔이 이제 그 만약에 티크니스가 이제 그 여기 요 제로 플레인 뭐 원 플레인 뭐 투 플레인에서 쭉 이제 갔을 적에 이 멀티플 플레인에서 이제 빔이 약간의 그 디플렉션이 생긴다. 이 빔의 그 디플렉션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세타 1이라든가, B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 입사각이 좀 이제 더 A보다는 좀 큰 상황이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그 입사각보다 조금 작은 요 세타 2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이제 브레이크 앵글을 만족을 하는 게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브레이크 앵글은 만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요 B 라인에 맞는 뭐 이런 여기에서는 L 라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이제 그 같은 세타 원을 그리긴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브레이크 앵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이제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타 2도 마찬가지죠. C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이크 앵글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제 0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A로는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아예 픽이 안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요 A랑 이제 그 비슷하게 오는 그 빔 라인에 예를 들자면 여기 세타 1하고 세타 2는 완벽하게 이제 그 디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 간섭 조건을 이제 디스트럭티브 간섭 조건을 일으키는 그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요 세타 1하고 세타 2 사이에 요 근접하게 있는 요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그 인텐시티가 이제 인텐시티 브로드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텐시티 브로드닝이 지금 생겨서 원래 이제 그 디프렉션 스팟이 이렇게 라인으로 이제 픽으로 딱 떠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세타 1하고 세타 2가 이제 그 인텐시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는 이제 그 이런 브로드닝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닝은 지금 여러 가지 그 효과 때문에 생기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크리스탈 사이즈 효과. 그래서 이러한 사이즈가 지금 여기 그 MT로 이제 멀티플 레이어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은 요 레이어의 그 티크니스로 요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로드닝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게 일종의 풀 위스 해프 맥시멈이죠. 여기 인텐시티가 해프 맥시멈. 인텐시티가 해프 맥시멈이 될 때 이때 풀 위스 얘가 이제 그 풀 위스 해프 맥시멈인데 풀 위스 해프 맥시멈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타 1 여기가 이 세타 1이고 여기가 이 세타 2니까요. 그거에 이제 그 반이기 때문에 여기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여기에 그 차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만큼 이 브로드닝이 생기는데 얘가 이제 풀 위스 해프 맥시멈이 이제 요만큼 정도가 생기게 돼요. 얘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이 브로드닝이 이제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정보냐면은 이제 크리스탈 사이즈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인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2D 사인 세타인데 샘플의 티크니스를 우리가 T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M 플러스 1 라인에서 지금 세타 1이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타 2는 이제 그 N-1에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세타 1이 지금 B 라인하고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타 2는 이제 그 지금 C 라인하고 지금 맞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플레인 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M 플러스 1 플레인하고 M 마이너스 플레인에서 형성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요 두 개를 이제 빼면은 여기 그 2t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2m이 되죠. 2람다가 되죠. 2람다. 그래서 2를 이제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뭐 2의 사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제 요 공식이 있잖아요. 이제 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인으로 보게 되면은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그 다음에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니까 2분의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이제 요 공식을 만족을 시키게 되겠죠. 만약에 얘가 세타 1하고 세타 2가 이제 그 브레이크 앵글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각도라고 한다고 하면 얘가 이제 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이제 2세타 B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2세타 B가 되고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 2가 이제 여기가 2세타 B가 되니까 얘는 이제 세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인 함수는 거의 이제 그 요 값이 작기 때문에 그냥 요 사인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인을 이제 여기다 넣으니까 이게 사인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b가 이제 여기 나오니까 지금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요게 지금 이 브로드닝 풀리스 해프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풀리스 해프 맥시멈 b고, 그래서 요게 이제 t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이 뭐냐면은 요 공식을 우리가 이제 슈레어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슈레어 이퀘이션. 그래서 슈레어 이퀘이션에서 지금 여기 팩터 하나가 이제 사실 붙어 있어요, 여기. 그럼 슈레어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일단 람다는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의 그 파장이죠. 보통 이제 카파인 경우에는 1.54옹스트롱. 그 다음에 이제 세타비는 어떤 디프렉션 패턴에서의 그 브레이크 앵글, 우리가 이제 그 인텐시티가 이제 하이 인텐시티가 나오는 그 브레이크 앵글이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이제 그리고 이제 얘는 B는 이제 풀리스 해프 맥시멈이죠. 풀리스 해프 맥시멈이 주어지면 풀리스 해프 맥시멈은 이제 그 여기에서 말 그대로 인텐시티에 반해서 지금 요 각도를 우리가 이 B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측정할 수가 있죠. 다 측정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T를 알 수 있다. T가 이제 그 샘플 사이즈입니다. 샘플 사이즈라는 건 여기서 그레인 사이즈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의 이제 그레인 사이즈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레인이 지금 사실은 그레인이 얘가 인플레인,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보게 되면은 엑스레이는 이제 플랜 상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인이 이제 이쪽 방향의 그레인이에요. 이렇게 이쪽 방향의 그레인. 얘가 이제 아까 여기서 멀티플 라인에서 디프렉션 패턴에서 이게 T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인의 그레인이 아니라 이제 이쪽 그 수직 방향의 엑스레이 수직 방향의 그레인 사이즈, 이제 엑스레이 수직 방향의 그레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어떨 때 알아내기가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 스트럭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나이비움 다이셀레나이드라든가 아니면은 트랜지션 메탈 뭐 MOS2라든가 이런 TMDC 물질들 있잖아요. 이제 TMDC 물질들이 지금 익스폴레이션이 이제 되는 물질들인데 3차원 물질들은 얘네들이 보통 이런 레이어가 막 이런 식으로 쌓여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플레인에서 엑스레이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그 그레인 사이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토믹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 아토믹 레이어의 이런 그레인 사이즈, 이제 이런 거를 측정을 할 적에 지금 이 슈레어 이퀘이션이 굉장히 유용하겠는데, 지금 얘네들은 만약에 모노레이어로 지금 돼 있다 그러면은 이 피크가 굉장히 샤프하겠죠. 얘네들이 모노레이어인 경우면. 근데 아니면은 얘네들이 벌크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브로드해질 거고.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그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팩터가 붙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B를 우리가 P위스를 그 측정을 할 적에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할 적에 얘가 풀위스 해프 맥시멈을 사용을 한다. 풀위스 해프 맥시멈을 사용을 하고 그 이 크리스탈이 지금 그 스페리컬 크리스탈이고 큐빅 시메트리를 갖는 스페리컬 크리스탈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때 이 비례상수는 이제 0.94를 쓴다는 겁니다. 0.94.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그 인테그럴 브레이스를 이용을 한다. 인테그럴 브레이스랑 이제 풀위스 해프 맥시멈이 뭐냐면은 인테그럴 브레이스는 지금 요거를 이제 적분하는 거예요. 요 에어에 적분한 요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요걸 적분한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0.89를 이제 사용을 하고 풀위스 해프 맥시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듯이 이제 그 0.94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K 값은 이제 그 어떤 샘플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풀위스 해프 맥시멈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그 적분 값을 사용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팩터가 붙긴 한데 그냥 뭐 일로 놓고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카파 K 알파를 사용을 하게 되면 1.5앙스트롱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 브레이크 앵글을 이제 측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레티스 스페이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레티스 스페이싱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세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플리비스 F 맥시멈이 지금 10-5승 디그리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크리스탈 사이즈가 1m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샘플 1mm면 거의 단결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이 플리비스 F 맥시멈이 0.2도 정도 된다. 이 정도면은 꽤 큰 값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크리스탈 사이즈가 500 마이크로 이제 500옹스트롱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마이크로 크리스탈 정도가 되는 거죠. 서브 마이크로 크리스탈.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샘플의 이제 그레인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 밴드위스 이제 라인 위스가 이제 결정되기도 하지만요. 스트레인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근데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결정들이 만약에 이제 퍼펙트 크리스탈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레인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서로 간에 잘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그레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인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제 결정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인 디슬로케이션 대표적인 스트레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인 디슬로케이션 같이 어떤 그레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게 라인 디슬로케이션인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면은 포인트 디슬로케이션이라든가 포인트 디펙트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디펙트라든가 디슬로케이션이 생겨나가지고 이런 얘가 크리스탈들의 라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잘 매치가 잘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스트레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뭔가 이제 결정에 이제 뭔가 스트레스가 생기게 돼요.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스가 있고 이제 매크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레인들마다 스트레스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이제 장거리에서 일정하다. 이제 얘가 이제 일종의 이제 크리스탈 사이즈가 크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스트레스를 이제 갖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매크로 스케일에서의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얘가 일반적으로 이제 균일한 이렇게 균일한 스트레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레인 사이즈가 큰 경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브로딩도 발생하지만은 피크 시프트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피크 시프트.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인을 이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얘가 피크 시프트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브레이크 앵글이 잘못됐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브레이크 앵글이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스트레인이 해가지고 얘가 이제 피크 시프트가 이제 이렇게 살짝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얘가 스트레인에 의해 가지고 피크 시프트가 됐는지 아니면은 얘가 지금 브레이크 앵글이 이제 시프트가 돼서 레티스 파라미터가 달라졌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은 매크로 스트레인 그러니까 이거 주로 매크로 스트레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크로 스트레인은 지금 이제 파티클 사이즈를 그레인들을 최대한도로 이제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우더를 곱게 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우더를 이제 곱게 갈아가지고 얘가 이제 그레인 사이즈를 최대한도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레인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야 이제 매크로 스케일의 스트레인을 이제 없애질 수가 있고요. 주로 마이크로 스트레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라인 디슬로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샘플의 크랙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인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크 브로드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크 브로드닝이 이제 여기서 투세타예요. 델타 투세타인데 요게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얘가 브로드닝이 D분의 델타 D의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제 결론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주면은요, 스트레인에 의한 브로드닝이 있고, 얘가 사이즈에 의한 그 브로드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이즈에 의한 브로드닝은 아까 이제 그 슈레어 이퀘이션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요. 얘가 이제 그 브로드닝이 풀리 스텝 맥시멈을 기준으로 따지면 얘가 이제 람다 오버 t 코사인 세타 또는 이제 t는 b 코사인 세타분의 k 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로드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스트레인 브로드닝 아까 이제 봤을 때 스트레인에 의한 브로드닝은 탄젠트 세타로 주어져요. 탄젠트 세타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4엡실론 탄젠트 세타로 스트레인에 의한 브로드닝이 주어진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 브로드닝은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은 얘가 이제 thickness에 의한 그레인 사이즈에 의한 브로드닝하고 스트레인에 의한 브로드닝이 이제 둘 다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 둘 식을 이제 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요 식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디프렉션 스팟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디프렉션 스팟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이쪽을 이제 x축을 4사인 세타로 이제 그리고요. 괄호축을 여기 이제 b 코사인 세타로 그래요. b 코사인 세타.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로 이런 식으로 된 걸 보게 되면 양변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b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이제 b는 이제 풀비스 헵 맥시멈이잖아요. 그래서 풀비스 헵 맥시멈을 가지고 각각의 이런 예를 들어서 100픽의 풀비스 헵 맥시멈을 측정을 하고 그 각도에서의 브레이크 앵글에서의 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플러스 해가지고 찍으면은 얘가 한 포인트 찍히고 얘가 200이면 요 포인트 뭐 300이면 요 포인트 다른 밀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 이렇게 포인트가 찍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요거를 가로축을 4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b 코사인 세타로 이거를 그려가지고 플러스를 해보면 얘가 이제 거의 대충 이걸 리니어 슬롭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이렇게 인터셉트 여기에 인터셉트를 세로축의 인터셉트가 이제 t분의 k 람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t분의 k 람다에서 우리가 k는 뭐 대충 뭐 한 0.94 정도로 이제 잡는다라고 치면은 지금 람다는 알려진 거고 그러니까 그린 사이즈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이 슬롭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은 스트레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엡실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슬롭을 가지고서 스트레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윌리엄슨 홀 플러스를 해보면 4사인 세타 vs 이제 b 코사인 세타 이제 이걸로 그린 다음에 각각의 이제 b 값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 포인트별로 찍어서 리니어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샘플의 thickness랑 기울기에서 이제 슬롭을 우리가 기울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가 스트레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샘플의 스트레인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것 말고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인트린직한 프로퍼티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사이즈 효과 그다음에 얘가 이제 스트레인 효과이지만 익스트린직하게 실험적으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슬릿의 위스 아니면은 또 샘플의 전체 사이즈 그리고 엑스레이가 이제 얼마만큼의 피니트레이션 돼 있느냐 아니면은 이 초점이 잘 안 맞을 때 초점이 잘 안 맞으면은 우리가 이제 빔이 이제 블러링이 생기잖아요. 얘가 빔이 이제 좀 흐릿하게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아까 각도 알파1하고 알파2 픽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 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이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제 샘플을 최대한도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빔 포커싱이라든가 샘플 얼라인먼트라든가
아니면은 슬릿을 이제 적당하게 잘 쓴다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해야 이제 이런 익스트린식한 팩터들을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떻게 이제 그 이 샘플을 측정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냐면은 얘가 이제 그 이게 스탠다드 샘플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단결정이죠. 단결정을 쓴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인이 없는 unstrained 싱글 크리스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표준 샘플을 이용을 해서 한번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픽이 이제 굉장히 샤프하겠죠. 근데 픽이 만약에 이제 브로드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뭐 슬릿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슬릿을 좀 바꿔가면서 이제 그 얘가 샘플을 이제 스탠다드 샘플의 픽이 이제 깨끗한지 아니면은 지금 그 포커싱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 빔의 포커스를 이제 좀 잘 맞춰가지고 빔의 포커스를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지금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P의 그 이 브로드닝이 로렌치안 쉐입을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우시안 쉐입을 이제 그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인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이제 그 픽이 브로드닝이 일어날 적에 보게 되면은 로렌치안 모델을 이용을 하는 경우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그 사이즈 이펙트 그다음에 스트레인 이펙트가 이제 더해주는 값으로 지금 나오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인스트루먼털 브로드닝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실험적인 팩터에 의한 브로드닝을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가우시안 쉐입이다. 가우시안 쉐입이면은 얘네들의 그 제곱에 비례하는 이게 비제곱 플러스 스트레인의 제곱 그다음에 그 사이즈의 제곱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 가우시안 쉐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픽을 그 얘가 이제 그 리파인먼트 할 적에는 그 얘가 가우시안으로 이제가 얘가 이거를 피크 프로파일을 피팅할 거냐 아니면 로렌치안으로 피팅할 거냐 그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우리 이제 기말고사 정도 되면 한번 그 리프트 벨트 리파인먼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리프트 벨트 리파인먼트 그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옵션이 있어요. 얘가 가우시안 피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로렌치안 피팅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피팅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수업에서 하는 거는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사실 그 프로그램 안에 이러한 수업 때 배우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때 배우는 요 내용들이 지금 프로그램 안에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을 분석하는 거라든가 뭐 비크 인덱싱을 한다든가 라인 프로파일을 그린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다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이런 피팅 파라미터로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피직스를 모르면은 이제 그런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브레이크 앵글에서 아까 그 정확한 브레이크 앵글에서는 디프렉션 픽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얘가 결정이 이제 샘플이 이제 무한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샘플이 크면 얘가 브레이크 앵글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인텐시티가 작기 때문에 이제 피크가 이제 거의 델타 펑셔널한 이제 피크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샘플의 이제 결정이 작다고 하게 되면은 얘가 논제로 인텐시티가 이제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 브로드닝이 생기게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실제로 이제 그 보게 되면은 회절 벡터랑 이제 관계가 있죠, 사실은. 그 얘가 브레이크 앵글에서 살짝 벗어나게 되면은 약간의 그 위상이 변화된 상태로서 산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사파와 그 디프렉션 파 이거의 이제 벡터 차이를 람다로 나누면은 실제로 얘가 이제 그 웨이브 넘버가 되잖아요. 웨이브 넘버가 이제 브레이크 앵글의 그 여기 레스프로칼리티스 벡터에 해당될 적에 이제 실제로 이제 디프렉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왈드 스페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에왈드 스페어의 개념은 실제로 여기 예를 들어서 000 픽이랑 이제 000 픽이랑 뭐 이런 식으로 에왈드 스페어를 그렸을 적에 실제 아까 요 벡터의 요 관계식이 맞으면
요 관계식이 맞으면 이제 그 디프렉션 컨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 조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라우의 조건 또는 이제 에왈드 스페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이게 입사파가 S0로 들어오는 입사파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빔의 그 요 입사 각도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S02에서 이제 입사되면은 S2로 지금 이렇게 반사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요거를 S01을 람다로 나누고 S1을 람다로 나눠서 에왈드 스페어로 이제 그 우리가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를 봤을 적에 지금 여기 000 포인트 요걸 원점으로 삼는다고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001에서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001이 아니라 약간 살짝 이제 틸팅돼 있죠. 네, 약간 좀 이제 틸팅돼 있고,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은 요 S02에서도 보게 되면은 S2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 약간 그 001하고 002랑 원래는 이 컨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만족을 시키는 그런 포인트인데 거기서 약간의 이제 떨어진 게 발생을 했죠, 얘가. 그래서 그런 팩터를 우리가 이제 H라고 이제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팩터를 우리가 H로 놨을 적에 이런 팩터를 이제 팩터 코렉션을 하게 되면 팩터 코렉션을 했을 적에 우리가 이제 그 컨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만족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H를 뭐라고 얘기하면 데비에이션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데비에이션 파라미터. 원래는 이제 그 요 지점하고 이제 맞아야 되는데 요만큼 이제 데비에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도 요만큼의 데비에이션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데비에이션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그 위상차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상차. 아까 기본적으로 아토믹 폼 팩터, 그 스캐터링 팩터로 나타나는 게 일단 아토믹 폼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스트럭처 팩터죠. 여기는 스트럭처 팩터.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럭처 팩터하고 아토믹 폼 팩터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팩터가 생겨나게 되고 이거에 제곱한 게 이제 인텐시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적에 얘가 지금 원래는 여기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데비에이션 팩터가 있어가지고 요 데비에이션 팩터에 의해서 데비에이션 팩터만큼의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가 지금 이제 그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에다가 이제 요만큼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여기 아토믹 요 팩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요. S-S0를 람다로 나눈 이제 그거는 여기 2파이 i에다가 요거 H 플러스 L이 나오고 각각 이제 이런 레티스 벡터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F는 이제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고, 그럼 레티스프로컬 레티스 벡터에다가 플러스 L이 나오고 여기 리얼 레티스 벡터가 나오고, 근데 요 조건이 있죠. 요 조건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2파이 IL에 여기 2파이 IL에 N1 I1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N1, N2, N3로 각각의 이제 디컨볼루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디컨볼루션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디컨볼루션을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지금 얘가 이제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면 실제로 보게 되면 요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가 우리도 어디서 봤냐면요. 일반 물리 시간에 보면 이제 디프렉션 패턴, 디프렉션 그레이팅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디프렉션 그레이팅에서 이제 디프렉션 패턴이 여러 개 있을 적에 실제로 이제 이런 웨이브 파동에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런 파동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식이에요. 식 얘가. 그래서 인터퍼런스 패턴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실제로는 원래는 이제 브레이크 인텐시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만씩 이렇게
브레이크 인텐시티가 001, 뭐 002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가 생길 건데 실제로 이제 여기 인터퍼런스에 의해 가지고요. 여기 이러한 그 코렉션 팩터에 의한 인터퍼런스 때문에 뭐가 생기면 이런 그 하모닉 텀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짜잘한 픽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짜잘한 픽들에 생기는 거는 요게 이제 인터퍼런스 때문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인터퍼런스. 이런 짜잘한 것들. 나머지 이제 그 실제 메이저 픽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메이저 픽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메이저 픽들 주변에서 짜잘한 픽들, 이제 그런 것들은 요 항 때문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픽이 이제 그 지금 FJ 이걸 인텐시티는 이제 이거를 그 팩터를 제곱한 거니까 요 A를 제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A를 제곱한 거니까 이제 F 제곱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은 이 브레이크 픽의 이제 위스는 n분의 1에 이제 반비례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러한 그 하모닉 텀이 이렇게 생겨나는 게 또 하나가 이제 그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얘가 이제 이제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실제 픽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픽 주변에 뭐 이렇게 짜잘한 픽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실제 리얼 픽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얘가 슈퍼스트럭처 픽일 수도 있죠. 얘가 이제 결정 구조가 이제 피리오딕 레티스가 이제 슈퍼스트럭처로 형성되는 경우에 보게 되면은 슈퍼스트럭처 픽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나니까. 그런데 뭔가 이제 얘가 디프렉션 스팟이 잘 안 맞아가지고 실제 이제 페이즈 인터퍼런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인터퍼런스 패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인터퍼런스 패턴이면 어떤 이제 저기가 생기냐면은 얘가 001, 002 이제 이런 일종의 같은 플레인이잖아요. 얘가 001하고 002는 이제 같은 플레인인데 같은 플레인에서 하모닉이 공통적으로 생겨나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슈퍼스트럭처인 경우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슈퍼스트럭처인지 아니면 얘가 인터퍼런스 패턴인지 이제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통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TM이라든가 아니면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라든가 이제 TM이나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가지고서 얘가 슈퍼스트럭처를 형성하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또는 이제 다른 엑스레이 방법을 통해서 얘가 슈퍼스트럭처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페이즈 렉에 의해서 나타나는 얘가 레티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레티스 이제 일종의 얘가 미스매치에 의해 가지고 빔의 미스매치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이러한 패턴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게 되면은 원래는 샤프한 픽이었는데 얘가 지금 요 n이라고 하는 이 넘버 오브 유닛셀 일종의 얘네들도 슈퍼스트럭처죠. 어떻게 따지면. 근데 얘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n이 이제 많아지면 이게 레이어가 많아져요. 지금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이 하모닉스가 좀 작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이 20인 경우죠. n이 20인 경우인데 n이 20인 경우에 여기 보면 이제 이 멀티플 이런 작은 것들 메인 픽 주변에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이게 실제 리얼 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브레이크 픽이 아니라 뭔가 다른 픽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됐을 적에는 같은 플레인 안에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는 001이고 얘는 002다. 그러면 얘는 같은 플레인 안에 있는 건데 같은 플레인 안에서 똑같이 이런 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인터퍼런스나 아니면은 뭔가 슈퍼스트럭처라든가 임퍼펙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사이즈를 아까 이제 이게 엑스레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 측정의 디프렉션의 요 수직인 방향으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쪽은 인플레인 방향으로 지금 이제 샘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이쪽 방향을 측정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샘플을 눕혀놔서 이제 요 모서리를 이제 찍은 거죠. 모서리를 찍으면은 모서리를 찍으면은 지금 얘는 이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완벽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절 세기 계산, 얘는 이제 불안정 결정을 가정해서 수행된다. 이걸 이제 카이네매틱 디프렉션 티어리,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원자들이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은 완벽한 샘플이 아니잖아요. 항상 거기에는 이제 샘플에 뭐 아무리 단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디슬로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임퍼펙션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의 샘플이기 때문에 항상 실험에서는 완전 결정에서의 적분 세기는 이상적인 불완전 결정에서의 세기보다는 작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퍼펙트 크리스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회절 이론은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멀티플 스캐터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스캐터링을 일으키고요. 또 얘네들이 여기서 산란될 때 그때마다 90도의 위상변이를 겪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팩터, 우리가 또 하나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스트럭처 팩터를 할 적에 익스포넨셜 i 파이에 여기 hkl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얘네들이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고 디프렉션 스팟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 90도의 위상변이를 이제 또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격자면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얘가 K0, K1, K2, K0가 지금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되는데 K1은 여기서 이렇게 산란된 거죠. 각각의 플레인에서 K1은 지금 이제 K2는 이제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산란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맞다 다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서로 간에 있는 이러한 멀티레이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디프렉션의 패턴, 인터퍼런스가 이제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느냐.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종의 흡수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90도의 위상차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위상차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디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일종의 흡수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러한 거를 기술하는 미분 방식은 사실은 이제 되게 복잡하고요. 실제 이제 디프렉션 티어리에서 아토믹 스케일에서의 각각의 원자의 스캐터링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텐시티 최종적으로 흡수에 의한 인텐시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F는 이제 아토믹 폼 팩터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원자가 있으면 이제 주어지는 거고, 세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여기 인텐시티가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텐시티가 F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지금 F에 비례하고 있는 게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텐시티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주어진다. 지금 아까 각각의 이제 레이어에 따라 가지고 n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요 유니셀이
그 n개는 이제 그 볼륨당 유닛셀의 개수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이제 아보가드로 넘버를 가지고서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됐을 적에 인텐시티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브레이크 앵글에서 인텐시티보다 약간의 얘가 픽이 세타만큼 약간 달라지면은 이거에 의해서 인텐시티가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이 식은 어디서 쓰느냐? 이 식은 어디서 쓰냐면요. 락킹 커브를 그릴 때 써요. 락킹 커브. 락킹 커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타를 딱 결정을 해놓고요. 세타를 이제 결정을 해놓고 어떤 이제 그 세타를 결정을 해놓고 요 주변에서 이제 그 세타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샘플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락킹 커브를 측정할 적에는 샘플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샘플이 있으면은 엑스레이가 이제 이렇게 오고요. 엑스레이가 이제 입사하고 이제 반사를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앵글이 예를 들어서 20도에서 지금 뭔가 브레이크 앵글이 관찰이 됐다. 그럼 얘가 메인 인텐시티가 20도에서 관측을 했다 그러면은 20도에다가 딱 놓고요. 여기서 이제 샘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을 이제 살짝 움직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요 샘플의 요 플리비 스텝 맥시멈 여기 요 픽을 이제 더 완벽하게 이제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락킹 커브를 이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인텐시티 그다음 위스 여기는 이제 그 위스죠. 여기는 위스에 대해서 이러한 그 락킹 커브를 이제 그리게 되면은 그 락킹 커브에 의해 가지고 지금 락킹 커브에 의해서 지금 얼마만큼의 이 흡수가 일어났는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계에 의해 가지고 요 시계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락킹 커브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피팅을 이제 하면서 그 락킹 커브의 피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흡수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엑스레이 흡수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얘기는 이제 반사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그 크리스탈 사이즈, 오늘 강의에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윌리엄슨 홀 관계식이죠. 이게 상당히 실험에서 유용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샘플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윌리엄슨 홀 플러스 랩을 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샘플의 이제 그레인 사이즈하고 스테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유용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될 그 리에이터빌리티 리파인먼트의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 다 돼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의 그 팩터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넣으면 실제 그 레티스 이렇게 각각의 이제 그 엑스레이 픽을 가지고서 리파인먼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 뭐 질문이나 뭐 있을까요?